어, 회원 먼저 가입해 주시고요. 그냥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 가서 스터디짐이나 그리고 그 영어로 스터디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왜 스터디짐이냐면요. 일본에 학원이 있습니다. 2천여 개 이제 있는 일본의 대형 학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도 들어와 있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드플렉스 자기 주도형 그죠? 이게 일본에서 명강 외숙이라는 브랜드로 일본 전역에 2,000명 정도 깔고 있는 2,000군데 깔고 있는 대형 학원이고요. 대만이나 중국에서 더 잘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터디지 그 명강 외숙이 또 하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데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헬스나 피트니스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 저는 그런 걸 보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피트니스, 크로스핏 이런 개념의 학습 그걸 한번 묻어보자고 이런 게 스터디심입니다. 자, 스터디심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그 개발은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 OMR로 이제 학생들 숙제 추적하는 시스템을 2011년에 만들어서 혼자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이걸 가지고 외부에 팔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동영상이 필요해서 클래스U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2016년 1월에 제가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독서 실력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학원 이름이 스터디짐이었습니다. 그걸 정비해서 새로 나오는 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학원 이름도 스터디짐이고 프로그램 이름도 스터디짐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오븐을 안 내겠는데 지금 송파나 목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스터디 4.0이라고 독서실이에요. 이건 아직 오픈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냥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료는 한 45만 원 받고 있고요. 애들이 한 달 반, 한 22명 정도 모았습니다. 철저하게 공책 광고로만. 공책 광고를 2번 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여름방학 특강 광고를 내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 독서실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독서실이라 하면 뭐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시험 기간이 나면 복작복작하고 이런 구조인데 여기는 아침 8시에 무조건 입실해야 되고 새벽 1시까지 무조건 새벽 1시에 집에 보내주는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학원인데요. 독서실인데요. 근데 저희는 독서실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실을 하면 금액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8만 원에서 12만 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혼선을 느낍니다. 이 독서실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저희는 학습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이 스터디즘을 잘 활용하면 스터디 4.0이 보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부를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인테리어가 아닌 다른 걸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테리어로 처음에는 했었죠. 남들이 프로그램 안 쓰고 따라만 하더라고요. 사람 더 써서. 근데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만들어가는 거고 오늘은 스터디집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2013년에 제가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 경주의 조그만 학원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10평에 130명 정도 다니는 소형 학원을 했었는데 강의 중심의 학원이었는데 이걸 관리 중심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관리 중심을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강의 중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상위권 애들, 상위 1%를 위한 학원, 요즘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학원도 저는 부동산 임대업하고 결부된다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학원, 그리고 헬스 비즈니스, 피트니스 이런 거요. 그리고 부동산 다 욕망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헬스가 태릉 선수촌이 있고, 그냥 동네 그냥 헬스 센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태릉 선수촌처럼 어디 대학을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생활체육 이런 느낌이 그런 학원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리형 학원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담은 게 사실은 스터디짐인 거죠. 그래서 관리형 학원 솔루션이 스터디짐이 되는 거고요.
자, 관리형 학원을 위해서는요, 이제 관리형 학원을 다르게 말하면요, 선생님의 개입이 없이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학원.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콘텐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게 교재일 수도 있고요, 시험지일 수도 있고요, 동영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력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제 공부가 어떻게 하고, 오늘 어떻게 하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선생님 개입이 계속 줄어들어요.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학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학원 모델이 저희가 독서실로 이동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습 콘텐츠 전달이 잘 되면 현장 강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찰나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보고 독서실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학습 이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깨뚫고 있어야 되죠. 이게 어떤 선생님의 원장님의 상담실장의 레파토리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통계로 이런 것들을 다 깨뚫고 있어야지 학생에 대한 분석이 되는 거고 이 학생이 지속적인 선생님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집은 이제 이런 분석 툴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학원이 이제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관리형 학원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비용을 줄이니까.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티칭할 때 학생들 수를 늘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학생들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제 클래스를 줄이죠. 반에 있는 학생들 수를 줄이는 거죠. 선생님 시수는 늘어나고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수도 있지만 보통 강사를 써서 돌린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고 이 강사가 평생 선생님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형 학원이 약간 이게 흐름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자, 오늘 스터디짐을 가지고 관리형 학원을 만드는 그런 솔루션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자, 관리형 학원을 같이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터디즘은 동영상 강의를 보고 시험을 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통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솔루션이죠. 자, 제일 먼저 동영상 강의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밴드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카페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선생님 개인 만족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는 강의 찍어. 이게 단 거죠. 이걸 이제 관리형 학원화 시킨다 그러면 체계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이걸 선생님이 운영할 수 있는 한 번에 1회석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학생들이 그 강의를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혼자 봐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제공이 돼요. 시청 로그 몇 분 받는지 1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것은 동영상에다가 저희가 퀴즈를 넣어요. 그래서 팝업이 되면서 그 퀴즈를 풀었을 때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보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퀴즈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동영상 안에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숙제를 이런 식으로 낸다면 애들이 정말 숙제를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음원도 재생이 돼야 되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식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번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찍는 이유는요. 1차적인 거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내신 대비예요. 시험 기간에 학교마다 교재가 다 다르니까 핸들링이 안 되죠. 이건 초보예요. 더 초보들은 이제 결석생들 보강한다고 이거 틀어주는. 왜 초보냐면 결석생이 없어야 되죠. 지각생이 없어야 되는 거고. 학원을 운영을 잘 하신다면. 그죠? 자, 그럼 이제 고차원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학원에 특강한다고 돈 안 받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평상시에 진도를 못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죠? 돈 받고 하시는 분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힘들죠. 근데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강의를 보고 학원에서 시험을 친다. 방학 특강으로.
자, 반대로 이 친구는 기초되는 문법이 약한데 고등 문법을 듣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위해 기초 문법을 수업을 따로 해줘야 돼요?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 보고 시험지만 준비해서 확인해주는 그런 구조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메뉴에 어댑티브 러닝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어댑티브라는 것은 한 교실에 학생들이 많지만 수준이 다 달라요. 전통적인 학원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학생들 다 쪼개고 선생님 시수 늘어나고 비용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죠. 저희는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별도로 챙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동영상으로. 이걸 보게끔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영상 찍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캠코더를 가지고 찍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조명도 좋아야 되고 음질도 좋아야 돼요. 사실 학생들이 동영상 집중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음질이에요. 이제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은 제가 쓰고 있는 스크린 캐스팅 방식이에요. 이 화면 자체를 저는 녹화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와 여기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벤트들을요. 이거 1년에 한 3만 원 정도 비용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웹캠으로 얼굴도 찍을 수 있고요. 그죠? 해상도 높은 웹캠으로 찍게 된다 그러면 캠코더 못지않게 퀄리티가 나와요. 그렇게 해도 비용은 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캠코더가 비싼 거는 80만 원, 비싼 거는 3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LCD 화면도 있고 렌즈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도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 거지. 근데 웹캠 같은 경우는 이제 4K 고해상도 웹캠 같은 경우는 렌즈만 있으니까 10만 원만 해요. 녹화 장치는 이 컴퓨터 쓰고 마이크는 보통 달려 있고요. 그죠? 어쨌든 자,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학생들마다 배우는 속도가 달라요. 선생님이 카리스마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있죠. 근데 이게 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반에 숫자가 많죠? 근데 대부분 다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배우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학습 도구로 저희는 동영상을 여기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전체 교육을, 학원 수업을 대부분 동영상가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대체를 하고, 예를 들어 영문법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독해 수업은 선생님 현장 강의로 하고, 조금씩 대체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완벽해지면 수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실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스터디즘 동영상 강의는요. 저희는 유튜브를 이용하는데요. 유튜브는 무료예요. 그리고 서버가 미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영상이 끊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전영상 사실 이렇게 개인용 서버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유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저희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유지 관리가 쉽고 안전하고 신뢰성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좋다는 뜻이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 위에 보면 공유 버튼 누르면 생 강의가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저희는 자체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공유가 안 되게끔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 강의 좋아요 누르면 여기 버튼 누르면 좋아요 횟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포인트가 돼서 이 친구한테 점수가 올라가요. 그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기 카드, 그리고 PDF 교재까지 올릴 수 있고요. 이거는 검색도 돼요. 학생들이 가정법 검색하면 PDF에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진에서 빠져 있는데 카톡처럼 그런 기능도 여기에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사진 첨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강의 노트 만들어서 인증샷 올리면 선생님께서 이 강의를 잘 봤구나 체크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영상 강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관건 이거였습니다. 시청률 100%짜리 강의를 만들자. 보통 인강들은 완강률이 끝까지 보는 10% 미만이라고 저희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파워 퀴즈가 막 나오니까 그걸 풀어야지 재생이 되니까 그죠? 강의를 100%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요령껏 만드셔야 되죠. 3시간짜리 강의 만들어 놓고 다 보게 할 수는 없는 건 아니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7분에서 15분이 제일 좋다 그러지만 실제로 저희가 필드에서 해본 결과는 1시간 반도 상관없었어요. 그죠? 애들은 어차피 이제 모니터 보고 공부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음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를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동영상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에 쉽게 퀴즈를 넣을 수 있는 구조고요. 근데 저희가 애초 계획은요, 특정 점수가 미달되면 반복 보게끔 설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다시 봐야 되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그래서 그 기능을 빼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따가 잠시 후에 제가 시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험하고 숙제 관리 솔루션입니다. 좋은 학원은 숙제 100% 학원이에요. 지각 없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숙제 이런 거 내보면 대충 풀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수업을 하게 숙제 피드백을 하면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도도 못 나가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학원 운영이 힘들죠. 왜냐면 여러 명 같이 수업하는데 일부는 숙제를 잘해갖고 잘 따라오는데 어떤 녀석들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반이 쪼개져요.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시험이 숙제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공부하고 정답률이 몇 퍼센트 나오고 몇 시간 공부해서 몇 문제를 풀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계화 시킨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시험하고 숙제를 관리해줘서 선생님들이 그냥 손 몇 번의 클릭으로 숙제를 내고 숙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다 피드백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자라는 이르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적해야 되죠. 숙제는 수요일날 내면 수요일 밤에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금요일날 학원에 오는 날이라면. 그죠? 그럼 목요일날은 그 수요일날 숙제 했는 것에 대해서 많이 틀린 부분을 그냥 인강으로 저희가 풀이를 제공해버리는 거죠. 피드백을. 그럼 학원에 와서 시험 쳐버리면 선생님도 편하고 학생들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문항마다 시험지마다 태그를 다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문제 푸는 것 중에 빈칸 추론을 몇 문제 풀어서 몇 개 정답률이 나왔는지까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적용을 했고요. 자, 응시 모니터링이 되고요. 자동 채점이 되고 피드백까지 돼요. 숙제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는 이번에는 시험지도 선생님 직접 넣을 수 있게끔 처리되어 있어서 굳이 학생들이 종이가 없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 결과 중에 저희가 라운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대충 풀고 내잖아요. 그 틀린 문항만 반복해서 다시 강제적으로 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대충 풀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정답에 이르게끔 만드는 기능인 거죠. 그러면서 각 라운드별로 어떤 동영상을 보게 할 수 있고 어떤 단어 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통계 가능한 구조고요. 그리고 같은 시험지를 치더라도 1등급 아이들이 이 문제 정답률이 몇 퍼센트 나오고 3등급이 몇 퍼센트 나오는까지도 해석의 범전에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추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여기는 안 보이는데 공유 버튼 누르면 이 시험지 화면이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돼요. 근데 이것만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학원 홍보까지 돼요. 그러면 1 버튼 누른 친구들의 포인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댓글 남겨도 올라가게 돼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학습을 합니다. 시험을 치고요.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요. SNS 공유도 되고요. 그리고 분석도 하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미션 중에 통계가 공부를 응원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 동안 현장 강의를 몇 분 듣고 동영상을 몇 분 봤고요. 시험을 몇 개 쳤고 정답률이 몇 퍼센트고 선생님 강의에 좋아요 수를 몇 번 눌렀고 그리고 댓글을 몇 개 남겼고
공유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다 추적을 해서 이거 포인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별로 순위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발 더 나아가서 학원 입구에 전광판에 이걸 뿌려줄 수 있다면, 그죠? 디지털 사이니지 관점에 전자액자에서 각종 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통계 공부를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중치가 들어가 있어요. 시험하고 동영상 강의 보고 시험 현장 강의 듣는 게 40% 차지하게끔, 시험과 관련된 거 40%. 자, 라운드 학습이라 했죠. 틀린 걸 계속 재응시하죠. 그것도 다 합산돼서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댓글, 좋아요, 댓글 많이 안 남기죠. 공유 버튼을 많이 안 누를 거예요. 가중치 30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올리면 120점이 플러스 되고요. 게다가 인위적으로 포인트를 조작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각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점 차감해버리고, 친구 데리고 왔다, 1000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계화시켜놓은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원에 이 포인트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의 이런 어떤 추이가, 공부 양에 대한 추이가 계속 이제 보이게끔 학부모 앱에도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애가 이 학원에서 계속 어떤 계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스터디집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클래스나 강사를. 그러면 이제 학원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학원이 나오고 대표 전화번호가 나오죠. 여기에 개설 중인 클래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원 게시판이 있고 포토 앨범이 있어요. 그냥 이 프로그램을 쓰는 그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검색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 방산중학교가 있습니다. 방산중학교 내신 치면 이걸 제공하는 근처의 클래스들이 오픈이 되는 거죠.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토 앨범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찾는 어떤 방법이 되겠고요. 강사 학원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유인물을 만듭니다. 중학교에. 근데 여기에 저희 클래스 코드를 출력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걸 유인물을 받은 학생들이 그 코드를 입력하면 내신 대비 강의가 스마트폰이나 PC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마켓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프라인 학원을 안 해도 이 안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8월달에 오픈합니다. 패스포트 하니까 또 그렇지만 이게 학생증입니다. 이 학생증을 왜 만들었냐면 저희가 출결 시스템 중에 학생들이 이렇게 매혹할 수 있는, 매료될 수 있는 출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지문 인식은 안 좋아요. 인식률도 떨어지고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죠? 그리고 번호 누르는 거는 친구가 대신 눌러줄 수도 있어요. 그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출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그냥 바코드 스캐너에 대면 자동으로 출결돼서 바로 학부모님한테 날아가는데 이 비용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를 화면 캡처해서 친구한테 보내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그런 변수네요. 근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이 친구가 저희가 이걸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에 대한 생각은 해봤어요. 이걸 카드로 만들어준다든지 프린트아웃으로 만들어서 명찰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까지는 대응을 해봤는데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스크린샷에 대한 고민은. 감사합니다. 방법이 있겠죠.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저희가 단수를 발생시켜서 뭐 그런 거는 가능하겠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비용이 부담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상세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학부모 앱이 학원에 공지사항만 출결만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정보들도 다 줄 수 있다면,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7월에 저희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문제 메이커, 영어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항 DB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쉽게 이렇게 뭐 어떤 오답이 생겼다, 그 오답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별도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생님이 강의 올려주시고 시험지 만든 것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사고 팔 수 있는 마켓 기능이 콘텐츠 프로바이더 기능인데요.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스터디줌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PC 버전 같은 경우에 저희 스터디줌 쇼트KR에 들어와서 열어보면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홈페이지에서 강의실 입장 눌렀을 때 바로 스터디즘이랑 노출 없이 선생님 학원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컨텐츠는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스터디즘인 거고요. 이걸 이제 뽀대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저희가 생각한 모델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학습 분석 차트는 8월 달에 제공됩니다. 통계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 의미 있는 통계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학습 분석 차트를 8월 달에 오픈하는데, 이 학습 분석 차트는 단순하게 선생님 지정된 데이터 값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가 이렇게 입력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 가는 성적만 보고 싶다, 그럼 학생이 직접 이렇게 조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앱에서도 조회 가능하게끔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앱도 마찬가지 8월 달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동기부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전광판 시스템 있죠. 학원 입구에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해서 정답률이 몇 퍼센트고 오늘 입실률이 몇 퍼센트고 몇 번 교실에 애들이 몇 명 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광판으로 학원 입구나 안에나, 그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설비가 동기부여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학원에서 공부한 것을 인스타그램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요즘 애들은 샵 이래가지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 크롤링을 해서 이미지를 다 뽑아내요. 그래서 학원 입구에 공부하는 모습, 아이들이 올린 모습 이런 것까지도 자동으로 갤러리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에도 시행하고 있지만 백색 소음 이제 그런 것도 넣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되겠죠. 오늘 몇 명이서 정답률 몇 퍼센트가 몇 시간째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 보내주는 그런 어떤 전광판 시스템이죠. 그리고 저희는 초기 구축비, 이제 가입 안내를 말씀드리면요. 초기 구축비가 100만 원 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문 교육 3회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PC, 그리고 안드로이드까지 다 지원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코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충전하시면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죠. 그 코인이 소모되면 선생님이 이제 다시 충전하고, 매달 하는 게 아니라 그 코인이 소모되는 양에 따라서 충전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뭐 1월 둘째 주에, 7월 둘째 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가급이 됩니다. 그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이걸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사용량에 따라 이렇게 추적해서 일주일 단위로 쪼개는 어떤 형태의 로직을 만들어 시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부담하는 금액들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5천 원으로 그냥 설정을 한 금액이고요. 등록 학생수에 따라서 뭐 차별적으로 가공하는 구조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하시고 저희가 방문해서 동영상 촬영하는 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저희 시스템 사용하는 걸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코인 충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고요. 바로 이제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뭐 질문 있으십니까? 선생님들이 작업하시는 양이 예. 많지는 않아요. 숙제를 내고 관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연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나오는 것들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많으면 예예. 그거가 부담돼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처음 이제 이런 시스템을 안 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조합으로 이걸 구현하려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동영상 촬영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어떻게 녹화해서 인코딩해서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관문인데 이걸 저희는 간소화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여기에 꽂혀가지고 다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라서 좀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 쓰시는 65세 할머니 선생님도 뭐 금방금방 바로 쓰시거든요. 예, 그 예전에 스터디즘하고 클래스 카드하고 같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클래스 카드가 그 학원용으로 조만간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가입은 따로따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요. 그 따로 예, 예. 따로따로 될 구조 있고 저희는 이제 클래스 카드 영어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암기 카드나 이런 어떤 대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녹화를 종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거의 한 40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